안녕하십니까. 백성주입니다. 최근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신호라는 주제의 책자를 비롯해서 한 서너 권 정도 제가 읽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엉망으로 꼬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사실상 패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현 강원택 서울대 교수의 칼럼 요지와 그리고 그동안 터득한 저희 상식을 가미해서 트럼프의 민주주의와 문재인의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가 마침내 저물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에 늘상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고 하나의 그 모델로서 신흥 경제개발 국가라든지 후진국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점에서 지난 4년 동안의 트럼프의 지세는 전혀 뜻밖의 예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이고 군사 강국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모범 국가를 할 수 있고 그 가치 수호에 우두머리 국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미국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땅으로 선망이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지켜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민주주의와 대통령제를 다시 되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민주주의에 관련된 저술을 찾아 읽어서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철저한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를 통한 권력 균형 체제를 고안해내서 세계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것을 전수받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의 구상은 삼권분립, 양원제, 연방제로 제도화되었고 그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미국은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유지 발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미국에서일지라도 정치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고 허물어질 수 있고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지난 4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 구성원들에게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도로서 대통령으로 행동하기보다 개인적 선호와 탐욕 위한 통치를 했고 독립기관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기도 했습니다. 지지 기반 강화를 위해 분열과 적대감을 부추기기 일쑤였고 공공연하게 거짓말로 하고 국민을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고 반대자를 서슴지 않고 공격하는 모습은 충격적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는 모든 나라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분열됐던 미국은 최악 상황으로 쪼개져 있고 선거 결과를 두고 총까지 들러매고 나와 서로 대치해야 될 지경에 이른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를 우리가 보면서 민주주의는 어느 때라도 완성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끊임없이 감시하고 그 가치를 지켜내고자 하는 리더의 어떤 그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일대 사건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하게 합니다. 방심한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후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의 리더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뭉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재임 4년은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국민을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지 않고 모두의 지도자로서 통합이 중심에 서 있을까라는 의문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시스템에서는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여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는 중화 배제라는 분열이 정치가 아니라 타협과 화합의 정치를 이뤄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한국 사회는 정파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고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이 정점에 서 있는 듯합니다.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는커녕 모든 권력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집중되어 있는 듯한 그런 양상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경우는 대통령 친위대가 되어 있는 듯하고 그래서 의회 정치는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수기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그런 논의 광장도 사라진 지 오랜 세월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의심받고도 있습니다. 독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나 검찰은 노골적인 정파적 공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통속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트럼프의 미국과 딱히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와는 확연히 다르다. 더 심각한 민주주의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일반 국민이 일상적 삶과 관련된 권한 행사의 대부분은 주 정부에 귀속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볼 때도 의회 정치나 사법부가 우리처럼 무기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정권 편향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동네 아파트 세금 기준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나라라는 점에서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정책 조율 자체도 획일적이고 불편부당함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은 지 오래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준중앙집권화된 형식적 자치라는 비판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으로 인한 문제점이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되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이런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알고 있어 왔습니다. 2016년 촛불 집회 당시 거리로 뛰쳐나갔던 많은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전임 정부의 제왕적 대통령제이었던 그 모순을 탈피해서 종언을 구하는 그런 묵시적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민주화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권력이 집중되고 상호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 가장 제왕적인 대통령제하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기우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빌증 민주화운동 세력이 집권하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억울하기까지도 합니다. 트럼프의 4년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대통령 한 명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시간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통치의 끝을 보면서 이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 위기는 지금처럼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통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배제와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타협과 조정의 정치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통치 구조에 대한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락으로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상화를 도모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민주화에 부단히 노력하고 공로가 지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실세 그룹들이 그 반대의 행태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라면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일 듯합니다. 트럼프의 4년은 대통령 한 명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준 시간이었다는 것. 그보다도
더 제왕적인 우리 대통령제는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얼토당토하는 소위 팬덤 정치가 판치고 있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곁들여서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과연 현재적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르러서 모든 비유사실 또는 정권에 부담이 되는 것을 가능하다면 덮어보려고 야단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방패막이 역할을 전혀 마다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형상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요동치고 있고 먹고 사는 나라의 모든 일들이 헛돌아가고 있는 듯한 이런 어떤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남의 일 쳐다보듯 한가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정이 돌아가고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명분을 내어서 세운 법무부 장관이 이런 혼란스러움을 푸닥거리로서 내쫓을 기세로 일저일 개입하면서 시세말로 설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 우리 민주주의, 법치주의, 상권분립, 사법부의 독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소위 그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모든 질서 개념들이 어쩌면 풍지박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기생세대로서 미래 세대에게 뭐라 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최근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시대를 살면서 느꼈던 이런 그 굴욕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서 그나마 후대에 전해야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위기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미국의 경우는 언론이 자유가 보장이 됐고 투명하게 언론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으니까 그나마 지난 트럼프의 4년의 치세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데 우리 경우는 언론이 자유라기보다는 언론 스스로 어떤 생존을 위해서 정권에 빌붙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기로서의 어떤 비판 정신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다 보니까 옳게 비판이 되고 있지 못한 부분도 현 시국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건대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 4년에 트럼프의 몰지각한 어떤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서 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질서가 어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과 비판과 감시를 우리가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